안녕하세요, 타월드입니다. 일단 오늘 파이 마이그레이션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 현재까지 파이 블록체인 위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유저의 수는 300만 명을 돌파했고 총 마이그레이션 된 파이코인의 양은 이 중 7억 개의 파이코인이 락업이 되지 않은 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677개의 파이코인을 마이그레이션이 받았다 이렇게 평균 수치를 구할 수 있겠고요. 또 1인당 229개의 언락된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자주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최근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 이 지갑들의 데이터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계산법은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이 된 평균값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전체 평균 수치를 보자면 이 데이터를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작년 6월, 7월, 8월은 수많은 고래가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하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파이 모더레이터들의 지갑들이 기본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다 성공을 하였고요. 또 작년 KYC를 하기 꺼려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KYC가 안전한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그 초반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소극적으로 임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때 보통 파이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파이에 정말 열정적인 분들은 그 경쟁률을 뚫고 더 정확하게 KYC를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보면 수치들이 상당히 평균값이 높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작년 7월부터 제가 계속 평균치를 오픈해 드렸는데요. 보통 1인당 900파이 정도가 들어왔었고 1000파이 가까운 1차 마이그레이션 평균값을 가져왔었고 했는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1차 마이그레이션 양이 10,000파이가 넘는 유저들이 꽤 있었습니다. 모더레이터나 극초반 파이채굴 유저들, 또 극초기부터 노드를 운용한 유저들이 그 시기에 많이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값을 보여줄 수 있었고, 하지만 이제 조금씩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보면요, 그 수치가 이제 하향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테이블을 따로 작성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마이그레이션이 실행이 될 때마다 이 변화 값을 간단하게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 마이그레이션 된 인원수가 아직 300만 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배의 유저들이 앞으로 더 들어올 것이고, 이 평균치 변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 한 번씩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균표를 보면요, 그냥 제가 블록체인 그 익스플로어에서 CSV 파일을 그대로 다운받아서 그냥 피벗 테이블화를 시켜서 아무런 가공 없이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든 것이긴 하나 어떤 가공을 하는데 오류의 확률은 극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15,509개의 파이 지갑 데이터를 다운을 받아서 총 합을 내보았습니다. 1인당 평균 마이그레이션의 개수는 약 536개이고요. 여기서 락업 물량은 약 85%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약 80파이 정도로만 유통 물량으로 차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마이그레이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범위가 이 부분이 되겠죠. 200파이 이하의 1차 마이그레이션 양이 전체 43%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200개에서 400개 이하 사이가 전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 1차 마이그레이션이 2000개가 넘어가는 분들은 전체 비율에서 4-5% 안에 드는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파이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은 앞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도 P2P 거래를 계속해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현재 P2P 거래를 진행하셔서 보유 파이량을 급격하게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오픈 메인넷이 되면 여러 가지 파이를 매수하는 방법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또 그때 파이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변동되어 있을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강력하게 추천드릴 만한 방법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초가 되면서 파이 시간당 채굴률 변화가 있었습니다. 8월에는 파이 시간당 기본 채굴률이 0.01026 정도였지만 9월 들어서 0.01011, 지난달 대비 약 1.46% 감소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아무런 추가 보너스가 없이 기본 채굴률에만 의지를 하게 되면 하루에 약 0.24개의 파이코인을 채굴할 수 있고요. 한 달 동안 매일 빠짐없이 채굴 참여를 하게 되면 약 7개의 파이코인을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파이 채굴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파이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기여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있는 PC로 파이 노드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 채굴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또는 파이 브라우저에 접속하셔서 여러 DApp들을 방문하시고 활동을 하시면 유틸리티 점수가 높아져서 파이 채굴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인원들을 방패 인원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이게 스텔라 합의 알고리즘 신뢰 그래프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채굴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어닝팀을 모으셔도 채굴률 보너스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즉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기본 채굴률 하나에 의존하고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모으시기 위해서 위에 언급해드린 몇 가지 중 한두 가지는 꼭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중 쉬운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은 그 파이를 얻기 위해서 지금 들이고 있는 비용은 파이의 또 초기 가치를 생성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분 중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파이 재단이나 코어팀이 앞으로 쏟아낼 물량이 엄청날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합니다 라는 글을 남겨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코인의 이 알로케이션, 즉 분배 비율을 보면요. 백서를 보면 나올 수 있는데 코어팀이 20%고 커뮤니티가 80%를 가져간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일단 파이의 최대 발행량은 1000억 개입니다. 여기서 1000억 개라는 개념을 좀 더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요. 파이코인은 현재 1000억 개가 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통 물량은 즉 Circulating Supply라고 해서 이것은 약 7억 개이고요. 그리고 총 발행량이라고 해서 현재까지 발행된 코인은 몇 개인가 이 부분인데요. 파이 네트워크는 20억 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발행량, 앞으로 계속 발행을 지속한다면 몇 개의 파이 코인까지 발행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바로 그게 1000억 개까지 발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코인 프로젝트마다 이 단어의 사용, 이 개념의 사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수치적으로는 다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이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시 백서로 돌아가서 이 커뮤니티가 전체 80%, 즉 최대 800억 개가 할당이 될 예정인데요. 이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우리가 채굴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량은 650억 개이고, 또 유동성 풀에 약 50억 개, 그리고 파이 재단에 100억 개가 할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 풀의 50억 개는 기업이나 개인의 생태계 활동에 지원이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나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파이 물량의 확보가 미리 필요할 텐데, 그런 경우 이 유동성 풀의 물량이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백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재단의 100개 물량은 정말 많은 곳에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개발자 컨벤션 글로벌 온라인 이벤트 및 지역사회 회의와 같은 커뮤니티 이벤트를 조직하고 후원하는 데 쓰이고, 향후 지역사회 투표를 조직하는 데 쓰이고, 브랜딩 구축 및 네트워크 명성을 보호한다. 또 정부, 전통은행 및 전통기업을 포함한 다른 비즈니스 기관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나타낼 때 쓰인다 등등, 재단 물량의 100억 개는 여러 가지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어팀 물량 20%, 즉 최대 200억 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이 200억 개의 물량은 코어팀에게 한 번에 모두 돌아가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현재는 모두 락이 걸려져 있고, 파이 커뮤니티의 분배 정도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파이 코어 팀에게도 그 물량이 풀리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서를 보시면요. 코어 팀의 할당은 커뮤니티가 점점 더 많은 파이를 점진적으로 채굴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잔금 해제가 되며 자체 부과된 명령을 통해서 추가 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즉 커뮤니티가 순환 할당의 일부를 예를 들어서 25%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코어팀 또한 할당량 25%를 최대한 잔금 해제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포인트는 이거죠. 커뮤니티에게 할당된 비율이 650억 개 중 예를 들어 25%가 할당이 되었다면 코어팀도 200억 개 중 25%를 가져가겠다, 즉 언락이 된다라는 이 공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 파이 커뮤니티가 몇 개 파이 코인을 할당 받았을 수 있었을까? 이게 좀 중요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파이 블록체인 외부에서 채굴되고 있는 이 채굴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할까? 아니면 KYC 검사를 다 끝내고 블록체인 안으로, 즉 온체인 위로 확실하게 검증이 되고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양을 할당량으로 할까를 정확하게 지금 이 백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파이 KYC를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이 된 파일을 기준으로 코어팀 물량 또한 점차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서도 나왔지만 코어팀들도 현재 이 블록체인 외부에서 채굴되고 있는 이 물량의 진짜 수치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가계정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KYC를 통과하지 못하는 물량들의 그 파이 코인은 다 삭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코어팀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YC를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까지 성공한 이 물량을 기준으로 코어팀의 할당량도 계산을 하면 수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 코어팀 물량 200억 개가 어디 있는지 파이 블록체인에서 한번 서치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1000억 개의 파이 코인 물량은 200억 개의 파이 코어팀 물량을 담당하는 이 지갑, GAOD로 시작하는 지갑으로 200억 개가 전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00억 개를 보유하고 있는 GAOD 지갑 주소는
이 200억 개 파이코인을 약 10,000개 정도 되는 파이코어 팀 지갑으로 쪼개어서 나눈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지갑들이 파이 커뮤니티 물량이 풀리는 정도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풀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 커뮤니티 최대 발행량 650억 개 중에서 총 20억 개가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서 할당이 되었다면 약 3%가 풀렸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 얘기는 파이코어 팀도 총 200억 개 중 3%가 풀리게 되면 약 6억 개 정도는 파이코어 팀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저도 서치를 해보고 이런저런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고 어떤 다른 움직임이 있다면 다시 제 예상이 틀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방송을 해서 정정을 해드리거나 또 다른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쪽으로 가져가겠고요. 물론 이제 오픈 메인넷이 되면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디앱들이 파이 블록체인에 연결이 되어서 좀 더 이 코어 팀의 지갑이나 물량의 움직임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질문자님 얘기로 돌아가서 이 코어팀 물량이 풀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당연히 옳은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사실 파이코인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코인이 심지어 비트코인조차 이 동일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이 인사이더 물량 또 개발자 물량을 그 비중을 대충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붉은색을 보시면 개발팀이나 벤처 캐피탈 물량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중앙화가 심각한 경우에는 40%에서 50% 이상까지 이 인사이더가 토큰 물량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나 카르다노는 10%에서 20% 사이, 트론 같은 경우는 26% 정도의 이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도 이더리움이나 카르다노, 트론 정도의 이 토큰 알로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당연히 파이 또한 오픈 메인넷이 진행이 되고 또 거래소에 또 어떤 자율 상장이 된다라든지 여러 또 세력들이 움직이게 된다라든지 또 인사이더 물량이 이동 또한 계속 체크가 되면은 그것에 따라 가격은 어느 정도 계속 변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에서도 이 논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비트코인을 개발을 하고 존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사토시 물량, 즉 개발자 물량이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탈중앙화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토시 물량은 소각되지 않았고요. 110만 개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토시 물량은 초반에는 전체 채굴량의 10%에 달했었고 이것이 점차 줄어들어서 현재는 7%에서 5% 이렇게 비율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코인베이스나 여러 메이저 코인 미디어에서는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 중 가장 큰 리스크로 손꼽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토시 물량과 고래 물량의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토시 나카모토가 살아있는지 개인인지 그룹인지 그 존재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비트코인이 나오기까지 작업 증명이나 해시의 암호화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미디어에 발표해왔던 그런 족보가 있는데요. 이 족보들을 계속 추적을 해보면 현재까지는 할핀이라는 이 개발자가 사토시 나카모토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할피니는 현재 루게릭 명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본인이 들고 있는 이 110만 개의 비트코인 다 소각이 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 상태에서 떠났고요. 분명 본인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서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걸어 놓았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전문가들의 가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2023년 들어서 12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고래 지갑 주소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생태계가 잠시 하방 압력이 생겨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의 이 가격 움직임을 볼 때 예를 들어 블랙락이나 피델리티의 ETF 신청건들 또는 그레이스케일과 SC의 소송전 결과 또는 금리 인상 압박 등 거시적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 비트코인 가격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제 비트코인이 항상 이 거시적 경제 현황에 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이던 자산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내부적인 생태계에 의해서 더 크게 움직임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고래 지갑 주소를 보면 상위 2%의 지갑 주소가 전체 비트코인 물량의 93%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물량이 움직이게 되면은 비트코인 생태계에는 공포가 조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비트코인조차도 이런 내부적인 중앙화와 또 가격 하방 압력과의 관계성은 역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파이를 비롯해서 모든 타 블록체인 생태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개발자나 인사이더들, 고래들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그 코인의 가격 예측을 해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 네트워크는 다행히 어떤 대형 개발팀이나 VC가 붙어서 소수의 유저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생태계는 아니고요. 대형 커뮤니티 또 수많은 유저들이 존재하면서 VC가 붙지 않고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개발팀이 존재하는 커뮤니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발행 자체도 한 번에 파이코인을 모두 발행해서
어떤 중앙화 거래소나 에어드랍 등으로 코인을 뿌린 체제가 아니고요. 유저가 조금씩 늘어남에 따라 코인도 인플레이션 시키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발행 코인들에 비해서는 급격하게 생태계가 무너지거나 가격이 무너지는 현상에서는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고, 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코어팀의 물량 또한 한 번에 보상을 받아서 크게 매도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커뮤니티가 가져가는 정도로만 할당을 받아서 코어팀도 활동을 할 것이기에 이 부분에서도 가격 하락에 큰 방지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